안녕하세요. 최승현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 진로 적성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단위 학교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단위 학교 융합교육과정인 수레바퀴 모형을 살펴보고 신기전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 입학 사정관제의 시시와 발맞추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역시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교 자율 과정을 통해 진로 적성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단위학교 연구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융합교육과정인 수레바퀴 모형은 바퀴통에 해당하는 중심 테마가 바퀴살에 해당하는 교과별 작은 연구들로 확장한 후 바퀴테에 해당하는 화법과 작문을 통해 융합하면서 발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융합교육과정은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를 보다 큰 프레임으로 묶은 학제적 연구를 학생들에게 미리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 수레바퀴 모형은 교사가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학생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연구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연구팀의 지도교수와 마찬가지로 연구 설계와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구원 학생들을 독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융합교육과정은 융합이라는 단어가 학술용어로 자리 잡은 뒤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최근 대학 입학 사정관제 확대 실시와 발맞추어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융합교육과정인 수레바퀴 모형을 최초로 현장에 적용한 마포고등학교는 화약병기와 관련된 6개의 개별 연구를 융합하여 대학 연구팀 못지않은 성과를 내 화제가 되고 있다. 2010년 마포고등학교 융합교육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인문계 학생들은 화포식 언해나 병기 도서를 해석하면서 토대를 제공하며 행주산성 전투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행주산성의 토성을 복원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 자연계 학생들은 신기전의 탐도 함수를 추론하거나 포물선 운동을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교과와 관련된 개별 연구를 마친 마포고등학교 학생들은 함께 모여 신기전이 사용되었다는 행주 대첩을 재해석하고 국내 최초로 변이중의 화차를 복원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 작품으로 표현하거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서 작품화하게 된다. 개별 연구팀의 구성과 연구 과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이 있다. 수학과 및 공과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발사 각도에 따른 신기전의 거리를 함수로 추정하여 신기전이 근접 정밀 다격 무기로는 부적격함을 밝혀내고 행주산성 전투에 신기전이 사용되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인문학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신기전 또는 화차와 관련된 고문헌을 해석하여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지리학과와 사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임진왜란 당시의 행주산성 전투 상황을 복원하고 당시의 전투를 모형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산업디자인과 공과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행주산성 전투의 화차를 만들어 보낸 변이중의 화차 도면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최초로 변이중의 화차를 복원하였다. 미술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변이중의 화차를 반영한 행주산성 전투 기록화와 화차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영화 신기전에서는 풍속과 풍향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신기전들을 목표에 명중시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또 실제 전투 장면은 현대 로켓병기와 견주어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게 신기전의 위력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신기전은 드넓은 개활지에 적이 빼곡히 밀집되어 있지 않으면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 타격 능력이 떨어지는 무기이다.
아니, 조선에서 그렇게 큰 화전을 만든다고? 영화 신기전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총통 등록이라는 문헌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상에 불과하다. 조상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것과 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수주의적인 함정에 빠져 전통 공학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왜냐면 선생님이 마포고등학교 연구팀 학생들은 신기전의 운동에 대해 심화학습하고 신기전이 정밀 유도가 가능한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 장치는 중신기전을 4분의 1로 축소한 모형 신기전을 풍속과 발사 각도를 측정하면서 발사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마포고등학교 연구팀은 이 장치를 이용해 풍속이 초속 0m인 상태에서 발사된 자료만을 정리하여 발사 각도에 따른 사거리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실험 결과 발사 각도에 따른 사거리의 변화는 발사 각도 40도 정도에서 최고점을 형성하는 2차 곡선 형태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 곡선을 토대로 신기전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일한 발사 각도에서 10번 시행한 결과의 표준 편차가 발사각 50도에서 9.78m, 45도에서 11.99m, 40도에서 7.68m 등으로 나타나 신기전의 사거리는 사각을 조절하여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된 약통에 안정막대를 결합하여 만든 모형 신기전을 발사통의 간격과 발사관의 길이를 계량한 발사 틀에서 발사하면 유효한 탄착 분산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계량 신기전은 약통 사이에 간격을 주어 발사 시 후 폭풍에 의한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였으며 발사관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팁오프 현상에 의한 편차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처럼 발사 틀에 의한 오차를 줄이고자 노력한 현대의 계량 신기전도 탄착 분산이 너무 큼을 알 수 있다. 먼 거리를 날아와 발화하면서 적에게 혼란을 주는 산화 신기전이나 200보 정도의 장거리에서 흩어지는 중신기전들은 정밀 타격을 위한 대량 살상 무기라기보다는 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적군의 전의를 상실시키기 위한 병기이다. 이는 고대 로켓 병기가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인 정밀 조준 타격 능력이 없다는 점과도 직결된다. 신기전 부대는 현대 로켓 포병대가 아니라 초반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 부대인 셈입니다. 신기전은 불놀이나 신호에 사용하는 폭발하도록 만든 화살이다. 만일 적변이 있으면 혹은 신기전을 방포하거나 혹은 길을 쓰거나 혹은 각을 불어서 변을 알릴 것. 망원종 거둥 때에는 신기전을 쏘아 하류에서 올라오는 배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정박하여 숨도록 하되 외인을 포착했으면 즉시 신기전을 발사하여 이 사실을 그 상의 대장에게 보고하고 대장도 신기전을 발사하여 응답하게 하라. 신기전은 말 위에서 쓰기가 편하다. 화살통에 꽂아서 말을 달리며 쏘면 부딪히는 자가 반드시 죽을 뿐 아니라 그 형상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모두 두려워서 항복을 한다. 야간 전투에 쓰면 광염이 하늘에 비치어 적의 기운을 먼저 빼앗는다. 복병이 의심스러운 곳에 쓰면 연기와 불이 어지럽게 발하여 적의 무리가 놀라고 겁에 질려 그 진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러나 화살이 나가는 것이 총통과 같이 곧지 못하고 취급할 때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 총통처럼 장약하여 발사하는 것과 같이 편리하지 못해 총통의 이익이 더 크다. 이처럼 신기전은 굴령을 내리는 신호용으로 사용하거나 적을 혼란에 빠뜨려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내는 병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아입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께서 산만의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뤄낸 행주산성입니다. 당시 행주산성에서의 큰 승리를
권율 장군은 화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투에 사용되어진 화차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화차 때문이다. 이 행주산성에서 관군들과 의병들 2,400명 정도의 의병들을 모으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군으로 해서 평양성을 탈원을 하고요. 벽제관제에서 이호송이 우기다 일본의 장수한테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우기다가 그 승전을 한 기운을 얻어서 권율을 치러 이쪽으로 오게 되죠. 권율이 한양을 되찾겠다는 위를 알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하는 것이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 안에 토성 밑에 이중 목책성을 만들게 되고요. 행주산성 대첩 기념관에는 행주산성 전투에 사용된 무기들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1451년) 문종이 창안한 화차는 국조 오래설에 경기도설의 상세한 기록과 도면이 있어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문종 화차는 신기전기 화차와 총통기 화차 두 종류가 있지만 이는 결국 다른 종류의 화차라기보다는 동일한 화차에 장착하는 발사틀과 발사체의 차이이다. 신기전기를 화차에 장착하면 중신기전 100발을 장전한 후 이를 동시 내지 연속적으로 쏠 수 있는 화기가 되고, 총통기를 장착하면 사전 총통 50정을 장착하여 세전 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화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지리학과와 사학과에 진학하려는 마포고 학생들은 임진왜란 당시의 행주산성 전투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행주산성을 방문하여 지형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전투를 재구성하였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덕양산의 8부 능선을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완만한 지역을 지나와서 경계가 곡선이 이제 능선이 가장 심한 부분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나와있던 그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 여기 승병들과 그리고 승병들의 전투에 뒷받침을 한 바로 이 화차가 왜군을 토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장거리를 더 멀리 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좁고 완만한 이런 이 산 전투에서 그런 장거리용 무기는 더더욱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뒤쪽은 한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쪽은 창내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벽과 창내천을 마주보고 있는 벽은 험준한 절벽입니다. 그 때문에 왜군이 이곳을 공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노란색 화살표 보이십니까? 왜군은 바로 이 완경사 지대밖에 공략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확대한 그림입니다. 저희는 이 화차가 이 행주대첩에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목책과 승병들을 배치한 다음에 화차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쏘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에 성문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공격은 서북쪽 낮은 지대인 이곳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따라서 권율 장군은 화차 40여 대를 이곳에 집중 배치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행주산성 기념관에는 1979년에 복원한 문종화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된 화차도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 장군에게 화차를 만들어 보낸
변희준 선생을 모신 사당입니다. 행주산성 승리의 숨은 공신 망암 변희준 선생과 그분이 설계한 화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망암 변희준 선생의 화차는 행주산성 기념관에서 보시던 문종 화차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신기전이 아니라 총통을 발사했으며 발사틀의 모양도 문종 화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봉암서원 화차박물관에 전시된 복원 무기들도 행주산성 대첩기념관의 전시물과 차이가 없다. 즉, 경기도설이나 화포식 언에서 소개된 무기들을 재현해 놓은 것들이다. 문종께서 만든 화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망암 선조께서 만드신 그 화차, 임진왜란 때 썼던 그 화차를 사실대로 복원을 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매우. 마포고등학교 학생들은 망암집에 남겨진 단한정의 설계도를 분석해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면서 변희중의 화차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멀리 서울에서 장성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장성. 그죠? 장성이고 봉암서원. 그리고 이곳은 화차가 전시되어 있는 화차 전시관인 시징당이라고 하죠. 행주산성 전투에 장성의 망암 변희중이라는 스님께서 화차를 만들어서 보냈었죠. 몇 대인지 알아요? 300대. 300대를 만들어서 42대 정도를 40여 대를 행주산성 전투에 보냈습니다. 이 망암 문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화차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처음에 화차는 우리 조선 초기에 문종 화차도 있고 뭐 서해 유성룡 화차도 있고 여러 가지 화차가 있지만 망암 스님이 만든 화차는 그 화차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화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고등학교 연구팀은 변희중 선생의 화차를 다양한 가설과 모형으로 복원한 후 토론과 논증의 과정을 거쳤다. 변희중의 화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망암집의 화차도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해석하는 장갑차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가설은 도면을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분석한 것으로 내방면에 방어벽을 설치하여 각각 한 개의 관축구를 설치하고 전면과 좌우면에 총 40개의 총통을 장착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봉암서원의 화차 박물관도 변희중 화차를 이 가설로 설명하고 있다. 망암 변희중의 화차는 문종의 총통기 화차를 개량한 것입니다. 이곳 봉암서원에서는 변희중의 화차를 이동하면서 세 방향으로 총통을 발사하는 공격형 장갑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포탑 가설은 사면 방호벽과 겸용으로 설치된 총통기가 회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행주산성과 같이 일자 방어선의 경우 한 면을 발사한 후 다른 면으로 수레를 돌려서 발사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로서 이 경우 변희중의 화차는 전좌우를 편각을 조절하면서 직사화기를 발사하는 포탑을 설치한 첨단 무기가 된다. 경량 화차 가설은 미음자 모양의 발사틀을 수레 위에 올려놓은 모습으로 파악한 것으로 발사틀 바깥쪽 4개 구멍이 발사틀 안쪽으로 뚫려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경우 변희중 화차는 내부의 적을 관찰하고 조준하는 공간을 갖춘 직사화기가 된다. 방패 화차 가설은 경량 화차 가설과 거의 같으나 발사틀 바깥쪽 구멍 4개를 긴 창을 꽂아 적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며 발사틀 가운데 빈 공간을 방패로 활용하는 공격용 화차로 보는 것이다. 총통의 길이가 50cm인 점을 고려하면 앞쪽은 방패판으로 막혀있고 뒤쪽은 운반시 수레바퀴가 들어가도록 뚫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가설을 검토한 끝에 마포고 연구팀은 변희중 화차가 긴 창을 장착한 검차 형태의 방패형 화차이며 수레와 발사틀을 분리하여 이동할 수 있는 분리형 화차임을 추론하였다. 이동할 때와 공격할 때의 모습이 다른 화차라는 추론을 통해 전라도에서 행주산성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망암집의 화차도 모두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변희중 화차에 장착된 승자 총통은 개인 화기로서 근접한 적에게 철환이나 화살 여러 개를 퍼붓는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
총구에 장착된 승자 총통의 특성과 행주산성 전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변희중 화차는 세 방향으로 총구를 낸 전투 차량이라기보다는 위쪽과 좌우를 승자 총통으로 배치한 근거리 직사화기로서 근접해서 몰려오는 적을 향해 수많은 철환이나 피령 목전을 발사하는 크레모아에 해당하는 장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모양의 승자 총통 배치는 재장전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총률의 냉각 효과를 도모함은 물론 가운데 공간을 방패로 활용함으로써 진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변희중 화차에서 발사되는 수많은 철환들이 적을 강타하는 장면은 영화 천군에서 여진족을 향해 크레모아를 발사하는 장면을 연상하면 된다. 마포고 연구팀은 변희중의 사당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성과물과 함께 복원한 변희중의 화차 도면을 봉암서원 측에 제공하였다. 망한 변희중 선생의 후손들은 변희중 화차를 고등학생 연구팀이 복원해 주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하였다. 마포구에서 복원한 변희중 화차도 봉암서원 화차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천구 개정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신기전과 화차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과 활동이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력과 분석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